자, 앞전에 제가 영상 수정한다 내용에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분은 맨드라미님이 되겠습니다. 유배지로 정한 먼 섬으로 보내려면 항해가 힘들고 가까운 섬은 2,000리가 안되고 정약용도 대륙의 어떤 섬일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경국대전에 나오는 형벌, 태, 장, 도, 류, 사 중에 류는 유배인데 2,000리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반도는 서울에서 보낼 유배지가 없어요. 경국대전만 봐도 반도에 조선이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조선이 이제 한반도에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유배지를 보낼 수 있는 2,000리의 거리에 과연 섬이 있는가? 뭐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륙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나라 이제 사서들의 기록이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을 자꾸 비방하고 내리깔고 뭐 역사를 이제 왜곡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학계 쪽으로도 대륙의 조선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조선의 그 정신, 말살 정책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조선 총독부에 조선사 편서를 거쳐가지고, 조선사를 새로 정리회가 서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를 이제 말살하는 그런 역사를 재편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신 문화만이 바로 그 민족의 이제 부강하게 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렇게 기반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의 이제 문화,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거는 아주 하잘 것 없이 이제 생각을 하고 다 버리는 현재 입장이죠. 정신 문화가 자꾸 없어지면은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서약해가 멸망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노리는 거였죠. 예전에 그 정신 문화 파괴함으로써 그 민족의 힘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 조선사 편서회를 거쳐가지고 조선 역사를 새로 썼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많이 올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배우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맨드라미님 또 보면은 형벌을 받아 이제 유배지로 가는데 거리가 뭐 2,000리 이상을 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리라고 되어 있으면 글쎄요, 이 거리가 상당히 먼데 과연 이것이 이제 한반도 이제 조선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상공님의 또 댓글이 하나 올리셨는데요. 앞전에 제가 영상 이제 제작할 때 이상홍님이 프리한 부분에 한 부분의 내용이 좀 잘못된 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수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거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상이 완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상홍님 또 댓글을 하나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신정동국 여지 성남에 우리나라는 선중국 대륙처럼 소고동자라고 하는데 한반도는 소고동고형 시리라 한반도는 조선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가르침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을 이제 가르칠 만한 그런 역사 지식이 없다고 제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서, 다른 나라의 사서 이런 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찾은 내용을 그냥 올릴 뿐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상공님이 신근정 동공 여지 성남에 서고 동고형 시리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으니까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지적을 안 해주시니까 검색어가 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서고동자라고 한번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간이집 제6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뜻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고동저, 선역서, 선역, 서쪽, 서쪽으로 향하여 가다. 서쪽 방향을 의미하겠죠. 높을고, 높다, 높아지다. 서쪽이 높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력동, 동력, 동쪽, 동쪽으로 가다, 뭐 동쪽 방향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밑저, 밑, 속, 안, 이르다. 밑이라고 그러면 아래쪽을 의미합니다. 뭐 높이로 따지면 저고도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전체로 다 해석을 하면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이제 그렇게 해석됩니다. 뭐 산으로 따지면 서쪽에 있는 산은 높고 동쪽에 있는 산은 낮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강으로 따진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물이 흐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서쪽이 높다고 하면 이게 고지대 아닙니까? 그 동쪽은 낮다 이제 하기 때문에 저지대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서고동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좀 나오네요. 자, 여기 서고동저라고 이렇게 나오죠. 명나라가 망하여 도리가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중국의 지형이 서고동저여서 모든 강이 동쪽으로 흐른다. 강은 장강이고 하는 한수이다. 강한 동류는 강물이 이미 흘러갔다는 말로 명나라가 망한 것을 이루고 천의로는 세상의 도리가 어두워졌다. 자,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놨네요. 자, 여기 딱 명나라가 나오죠. 그리고 장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강이 양자강 아닙니까? 1402년도 혼일강리역 대국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 선조님께서 남기신 뭐 조선 지도라고 하죠. 자, 여기 대륙 중앙에 황하강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동쪽을 확대를 해보면 여기 강을 이제 하나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양자강이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양자강이 장강이죠.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황도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서고동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물로 따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그런 강물이다. 그게 이제 양자강이다. 다른 말로는 장강이라 이제 부르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뭐 제가 장강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장강은 혹은 고대의 강물, 큰 강, 줄여서 강으로 알려진 장강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등평은 중국 남서부 또는 중부, 동부를 지나 상하이에서 동중국해로 합류한다. 장강유역은 중국 본토 면적의 5분의 1을 덮고 있으며 중국 본토 인구의 3분의 1의 영향을 공급한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장강과 항아는 모두 중국의 문화에 모호하게 알려져 있다. 이는 장강과 항아 문명을 낳은 것이다.
그리고 명칭에 보면은 장강은 국제적으로 양지강이란 이름으로 통용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 여기 양지강이란 내용이 나오죠. 저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면 여기에 양자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이 장강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강 아래에 황도라고 요래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난징이 됩니다.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돌아와 보면 명나라가 망하여 도리가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중국의 지형이 소동저라고 하니까 앞전에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에 그 장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수가 있다 그런 의미죠. 서고동자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제 검출됩니다. 동춘당집 속집 제5권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그럼 동춘당집이 뭔지 한번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춘당문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송준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80년에 간행된 시문집이다. 자, 이 책은 원래 1680년 숙종 6령 왕명에 의해 송시열의 교회를 거쳐 예문관에서 최초로 간행되었고 1768 영조 44년에 그의 현성 명의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교정하고 철학하여 중간하였다. 속집은 1910년에 출간된 것으로 1847년 헌종 13년에 출편하였던 수뷰 8권 사책을 다시 산정하고 남은 유교 초본을 정리해 원집과 합간하게 된 것이다. 속집 말미에 민병성의 발문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학자 송준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80년에 간행된 시문집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자, 여기에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 이미지 선택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창 20 천장에 보내는 만사 무인년 1638년 인조 16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죽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시직의 호이다. 이 시직은 병장호란 때 강화가 함락되자 송시영이 뒤를 이어 자결하여 충절을 짓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병자호란이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화라는 지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화의 이제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밝혀지면은 병자호란도 발생했는 지역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병자호란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청나라의 승덕제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고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청의 포위로 인한 굶주림과 추위 왕실이 비난하는 강화도의 함락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기 위한 군항병의 작전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항복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남한산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강화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한산성이 어디 있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까? 현재 제 채널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남한산성에 이제 위치가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본 외가 침략한 경우는 대륙 제주도와 대마도 그리고 남한산성의 진짜 위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이난이 제주도이고 대만이 대마도다 그래가지고 이 남한산성이 여기에 뭐 홍콩 부분 이쪽에 있어야 된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성계가 진짜 태어난 거, 뭐 병자호라는 남한산성 위치 공개한다. 자, 여기도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죠. 제가 예전에 또 강화도가 어디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죠. 강화도가 있는 지역이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는 지역이고, 그것이 이제 조선의 강화도 난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화도로 가면 여기 한반도 서울 이쪽 부분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강화도라고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도는 이쪽 부분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남한산성은 예전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동춘 당집 속집 제5권의 시에 돌아와 보면 죽창이라고 하니까 병자호란 때 강화가 함락되어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이 강화가 있는 지역이 이제 수도권 지역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왕이 피난한 강화도의 함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변치 않는 만이산, 자, 이렇게 풀어지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변치 않고 항상 푸르게 높이 솟아있는 만이산과 무덤에 묵힌 죽창공의 충절이 누가 더 높으냐를 다투었다는 뜻으로 죽창 이 시작에 높은 충렬을 드러낸 말이다. 자, 여기 이제 만이산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이산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 나오죠. 제가 지도를 선택을 해서 한번 진입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산 검색하니까 강화도로 나오네요. 지도를 이제 축소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서울특별시 왼쪽 편에 여기 이제 만이산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만이산이 있는 곳이 이 강화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만이산 그러면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만이산 참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건축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성단이라고 합니다. 광화 참성단은 인천광역시 광화구 하동면 만이산에 있는 석재재단이다. 고조선의 창업군주이자 함정의 국정인 당군이 뭐 제를 지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범위 됩니다. 그게 여기 참성단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 유적이 뭐 상당히 오래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네요. 뭐 고조선 시대를 설명을 하니까, 최소 2000년 이상은 됐다.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유적이 되겠습니다. 뭐 길게는 4000년까지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만이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만이산이 있는 곳은 그러면 한반도겠네요. 그러면 여기 죽창이라는 분이 병자호란 때 광화로 함락되자 송시영의 뒤를 이어 자결하여 충절하였다. 이런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거 보니까 그 병자호란이 한반도 강화도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다.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엔 고분이 드높음을 앞두었지요. 천황으로도 신인의 통화 씻기 어려우니 육시자 중에 누가 이거 자꾸 각주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읽기가 좀 어렵네요. 육시자 중에 누가 부자의 정 없으자마 동해에 빠져 죽은 고사 들을 수 없어 남조의 시랑 이름만 되낼 뿐입니다.
나라에는 충절 포상하는 법이 있으니 애조의 운전 내리시기 기다리소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근데 여기 좀 내용이 이상한 게 좀 발견이 됩니다. 천왕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천왕은 은하를 이루는 말인데 여기서는 대강의 뜻으로 쓰였다. 육식자는 항상 육류를 먹는 사람이란 말로 높은 벼슬아치를 이룬다. 벼슬아치는 임금과 관계가 부자와 같다는 것을 말한다. 천왕이라는 뜻이 은하를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강의 뜻으로 쓰인다. 이제 그런 설명도 하네요. 뭐 은하 그러면 보통 하늘에 있는 그 은하수를 의미하겠죠. 대강은 큰 바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은 아주 이제 큰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 뭐 대강하고 은하로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동해에 빠져 죽은 고사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동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내용을 보면 이 만이산행이라는 지명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고에 변치 않고 항상 푸르게 높이 솟아있는 만이산과 무덤에 묻힌 죽창고의 충절이 누가 더 높으랴. 다투었다는 뜻으로 죽창이 시직의 높은 충절을 드러낸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만이산의 이제 지명 형태를 보면 이 지명이 한반도 강화도에 있는 섬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동해에 빠져 죽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만이산이 그 뭐 한반도에 동해에 있나요? 만이산은 한반도의 동해에 없지 않습니까? 고지도로 보면은 제가 여기에 또 만이산이라고 찾아놨잖아요. 한반도로 비정을 하면 동해는 이쪽 부분인데, 근데 만이산은 한반도 서쪽을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위치가 좀 이상합니다. 실어 봤을 때는 여기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만이산의 위치는 이 한반도 서울 서쪽을 의미합니다. 만이산 첨상단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확대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 점을 이제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동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만이산 동쪽에 바다가 있나요? 현재 보시는 이 지도의 이미지의 지형을 보면은 바다가 없지요. 바다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이 강줄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현재 보시는 이게 이제 만이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스리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만이산에 동해라고 하니까 뭐 동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동해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현재 여기 조금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논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바다였을까요? 만이산의 이제 동쪽에 이제 바다를 설명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봐도 여기는 육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가 아니라 이제 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한강이죠. 첨상당의 임의를 이제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강화도가 있다 이제 설명인데, 근데 대륙적으로 가면은 좀 다르게 좀 해석이 되죠. 자, 만이산이라고 하니까 동쪽 방향을 의미하니까, 동쪽이면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과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만이산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륙으로 비정하니까 그 위치가 맞아 떨어지네요. 자, 여기에 또 남조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문에 원문을 보니까 이 남조라고 나오죠. 그러면 남조가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자, 남조를 제가 검색을 하니까 바이두 사전에 남조가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바이두 사전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남왕조는 여기 남조라고 되어 있죠. 남조는 420년에서 589년 중국 역사상 한족이 세운 4대 정통 왕조의 총칭으로 동진과 수나라를 계승하고 북쪽의 호족이 세운 5개의 정권에 맞서 싸웠다. 자, 그러면 남조가 그 중국의 역사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진원이 2년 420년에 송나라 무제 유가 금공제를 펴고 유성을 세웠고 동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의 역사가 남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조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남조의 영토는 송대에 가장 크면 전성기에는 남북으로 통강과 황하 지역 서쪽으로 스촨성 대서산맥 남쪽으로 운남 형사 베트남 중부 남부를 아우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럼 스촨성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스촨성이 어디일까요? 스촨성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 지도로 살펴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 대륙 동쪽에 이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좀 떨어지네요. 하여튼 여기 남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는 중국 대륙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이산이라는 것도 이 중국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죽창에 다시 보면 그러면 병자, 호란하고 강화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중국이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남조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지요. 계속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한 동으로 흘러가 천하가 깜깜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한이라고 하니까 자, 이거 대륙의 이제 한강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고지도는 1785년도 대천 강요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용이 됩니다. 보통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일본 소장용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같은 지도인데 이것은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강이 이제 하나 흐르지요. 자, 여기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한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은 한양부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한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한강이라는 오른쪽 편을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여기에 양자강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양자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것이 앞전에 설명드린 장강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장강의 아래쪽에 여기에 강남이 되죠. 그리고 남경이 되고 양주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에 다시 돌아와 보면 강한 동으로 흘러가
천하가 깜깜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이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동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 여기에 보면 만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이산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이제 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에 강화가 있는 위치도 한반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한반도의 강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지도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자, 한강의 이제 만이산 부분을 제가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한강이라는 이 물줄기는 동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뭐 정확히 말하면은 뭐 동쪽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정확히는 이제 물의 흐름을 보면은 동남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흐르니까 서북으로 이제 흐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요 이제 전체의 물 흐름을 보면은 뭐 동쪽에서 뭐 서쪽 방향으로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만인산이 있는 이곳의 지형 형태를 보면 전혀 한반도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 서고 동조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예, 그런 지형 형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강물로 따져도 그렇고 산으로 봐도 매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산의 높낮이 지형이 이 동쪽이 더 높고 서쪽이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한반도를 설명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죽창의 설명을 보면은 병자호란이나 강화의 위치도 이제 아닐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동으로 흘러가 천하가 깜깜하니 어디에서 충원불로 돌아오게 하겠소. 오랑캐의 새 관패 참담하고 노원한 예 문물 촬영하네요. 정지 내정되어 오랑캐 섬멸하고서 산화되어 병변으로 든든하게 하소서. 나와서 현관과 무덤으로 보내니 유한 만사 모두 논하지 마소.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강하는 이제 동쪽으로 이제 흐른다고 하니까 이게 원문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라고 이거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학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한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이제 한강물은 이제 동쪽으로 흐른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한동. 이시직의 호이다. 이시직은 병자호란 때 강화가 함락되자 송시영이 뒤를 이어 자결하여 중재를 지켰다. 네, 이 시는 동청담 문집이라고 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송준길의 시가와 산문역과 1680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죽창의 내용을 보면 병자호란 때 강화가 함락되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의 문맥상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강화가 있는 지역이 한반도가 아닌 경우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병자호란 또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1638년 인조 16년이 됩니다. 만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만이산도 한반도가 아닌 경우가 돼요.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이산에 있는 물이 동해에 빠져 죽고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동쪽으로 흘러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강한동
강물이 동쪽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곳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오랑캐가 선멸하고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주 부분에 다시 한번 돌아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서고 동자라고 하니까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산으로 따져도 서쪽은 높은 산이 있고 동쪽은 낮은 산이 있고, 강물로 따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물이 흐른다든지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명나라가 망하여 도리가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중국은 지형이 서고동저여서 모든 강이 동으로 흐른다. 강은 장강이고 하는 한수이다. 강한 동류는 강물이 이미 흘러갔다는 말로 명나라가 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명나라가 누가 건국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까? 제가 명나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명나라 누가 만들었나? 이성계 아니면 주원장, 이런 내용도 올렸고, 명나라의 주원장은 왜 고려 정도전을 시켜 이방원에게 밀명을 내렸나? 이거는 뭐 최근에 올린 영상이 되네요. 자, 임진난이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발생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수도는 경사였다. 임진난이 강화도에서 이제 발생했다. 그것이 경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나라는 이성계 고왕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으로 검색을 했는데요. 명나라 이성계의 이름 단휘이다. 강헌이라는 시호는 명나에서 내려주었는가?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자, 실록에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무인형 무자는 뭐 2개 나온다. 뭐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다. 태조 광제 이성계 대명조선 건국 확정. 중국은 우리나라다. 자, 이렇게 영상을 제가 많이 촬영해 올렸습니다. 서고 동자의 이제 한자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한반도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아니고, 여기 대륙 이쪽 부분은 이제 설명한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화라고 하는 지역이 이 한반도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륙 여기에 다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병자호란도 여기서 이제 발생했다. 예, 그런 의미고, 그러면 남한산성도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남한산성은 이 아래쪽 홍콩 부분에 여기에 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한반도가 아닌 대륙을 설명하는 이제 시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병자호란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청이라는 나라가 여기를 쳤다. 이제 그런 의미고, 한반도가 아니다. 이제 설명이죠. 그러면 만이산이라는 것도 여기 난징 부분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이 난징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현재 이쪽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산이 이제 하나 보입니다. 난징시 부분에. 그러면 이것이 만이산이 아닐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손문에 이제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국부로 친송받고 있는 손일선이가 안치된 무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중산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이시죠? 중산릉. 자, 그러면 손일선이가 왜 여기에 안치됐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 때 여기 난징궁에 있는 이제 위치 바로 오른쪽에 이것이 만이산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고동조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바로 이 난징궁 위쪽에 흐르는 이 물줄기가 바로 장강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이제 물줄기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동춘당립 속집 제9권에 나와 있는 이 죽창의 호의 의미를 보면 병자호란 때 강화가 함락되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병자호란도 대륙, 장강, 양장에서 이제 발생했고 강화도 그 위치에 든다. 그렇게 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자호란은 한반도가 아니네요. 이 시의 해석으로 볼 때 이제 그렇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도 참 놀라운 기록이 됩니다. 소고 동저라는 의미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